YS와 DJ가 전국을 돌면서 직선제 투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투표지가 부족한 사태가 벌어졌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은요, 당력을 모아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재선거 열풍을 불을 붙여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요? 쓰잘데없는 짓을 너무 하고 있죠. 제가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은데 너무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당대표가 뭐고 어쩌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에 한동훈 씨가 당대표로 복귀를 하게 되면 한동훈 씨가 당대표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가정법이에요. 그러면 그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한다고 봐요. 안 할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국민의힘은 더 쪼그라들 거예요. 더 쪼그라들고 오히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동훈 싫다 해가지고 표를 어디를 줄까요? 이재명 민주당한테 표를 줄 거라고 봅니다. 아마 한 10에서 20%가 그리 갈 거라고 봅니다. 왜? 어차피 마음에 안 들 바에는 차라리 힘 있는 여당한테나 가서 그쪽에나 지지하자 이런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정치하고 완전히 거리 두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쫄딱 망합니다. 우리나라 정당 역사를 너무 몰라서 그래요. 정당 역사를 모르니까 정치를 자기들의 지지층하고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결하지 못하고 가면 2년 후에 뭐가 있지 아시죠, 여러분? 총선이 있어요, 총선. 총선에서 자기들이 살아날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총선 때 그 당 자체가 존재감 없이 사라질지가 결정이 날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정치예요. 그래서 정치를 요 몇 사람 자기 지지층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지지했다가 화가 나면 안 해버리고요. 옆집으로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옆집으로 가버려요. 가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없을 것 같죠? 많이 갑니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지금은 경제적인 영향이 가장 크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정치적 손실보다 경제적 손실을 제일 분노하고요. 예, 정치적 손실보다 경제적 손실을 제일 분노합니다. 국민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정치적 그 기회를 뺏은 거에 대한 분노가 또 커요. 이번에 올림픽공원 같은 그 롱타임이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치적인 그 분노가 더 컸다고 보고요. 이제 경제적 분노까지 가게 되면 더 크겠죠. 이런 형태들. 그래서 과거에는 종이신문, 방송해봤자 KBS, MBC 없어요. 나중에 SBS 생긴 거잖아요. 그럼 3개 정도 채널, 케이블 TV는 나중에 나왔어도 그렇게 영향을 못 갔었죠. 그 다음에 신문도 일간지 신문이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 나와도 초창기 때는 크게 영향을 못 끼쳤어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없잖아요. 집집마다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 가진 사람이 많지 않고 사무실에 있는 정도인데 얼마나 인터넷 신문이 보급이 되겠어요, 초창기 때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등장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 데서나 그냥 읽잖아요. 소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까지 민주당 지지했지만 내일 돌아설 수 있고요. 오늘까지 국민의힘 지지했지만 내일 돌아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예전과 다르다. 예전에는 이분들이 선택을 바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면 이제는 기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짧다고 보셔야 돼요. 이 정치하는 분들은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실 거예요. 이게 달라졌어요. 2030들이 어때요? 오히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보수 쪽을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이 보수를 무조건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기는 거에 분노해요,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50, 60, 70이 생각하는 보수와 이들이 그러니까 50, 60, 70이 생각하는 보수에 대한 개념과
지금 2030이 생각하는 보수의 개념이 같은가? 아니에요.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같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같다고 많이들 생각하죠. 아, 2030이 막 우리 보수 지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보수는 뭐냐면 자신들이 누리고 자신들이 소비해야 되고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거에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다 손해가 될 거 아니에 대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80년대, 90년대 상황하고 지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원래가 청년 대학생층에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계엄 사태 이후로 2030 올해 들어서는 그게 더 폭이 더 넓어졌죠. 고등학생까지. 그 전교조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진보를 지지하는 것보다 보수 쪽으로 갔냐? 결론은 뭐냐면 이거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게 뭔가를 따지는 거예요. 자신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뭔가를 따져본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보수가 좋은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나마 보수가 괜찮다 하니까 보수 쪽을 손을 잡는 거지. 보수가 그렇지 못하다면 보수를 버려버려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게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 정치가 이런 형태로 앞으로 5년, 10년이 가게 되면 크게 저는 세 개의 갈래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존의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라고 하는 테두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60, 70, 80 해가지고 50까지 포함된 보수가 하나 있고, 그 사이에 실리를 추구하는 중도 정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중도 정당은 아시다시피 의석을 많이 확보는 못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 층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상당 부분은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때로는 진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고 때로는 보수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 재선거라고 하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2년은 금방 갑니다, 여러분. 지금 7월이에요, 여러분. 금방 가요. 왜냐하면 총선을 24년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쵸? 24년에 총선했어요. 24, 25, 26, 27, 28이에요. 금방 갑니다. 2년 금방 와요. 그러면 얼마나 지지층이 확보한 정당이 권력을 잡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우왕좌왕하거나 내부 갈등을 하거나 내부 총질을 하거나 내부 비판만 하는 정당을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 왜 빌려주죠? 그 사람의 신용을 보고 그 사람의 담보를 보고 뭔가 믿을 수 있을 때 빌려주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하나만 보고 빌려줬다가는 돈을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의 표를 아무한테나 주겠어요?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낙선하면 부정선거로 졌다고만 할 건가요? 자신들이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은 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이 관리를 안 하고 그때 가서는 부정선거로 낙선했다고 할 건가요? 재선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왔는데 그거 하나 제대로 해결 못하고는 떨어지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이거 부정선거 아닌가? 이럴 거예요. 얼마나 바보 같아요. 응? 버스 떠난 다음에 손 들면 버스가 오나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붙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비판을 안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보수 야당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황당무계한 거에 사인을 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슨 대책이 있으니까 사인을 했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그 40일 동안 비 맞고 뙤약볕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올림픽 공원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잘했다고 제가 박수를 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박수를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간판을 바꾼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컬러를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 핵심 정신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냐?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치에서 국민에게 정말 평안을 주고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가의 안녕, 국민들에게 후손들에게 뭔가 이 나라의 소속감을 가지고 살면서 이들에게 정말 기대할 만큼을 채워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되야겠다는 확실한 정치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본인들의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고 기초광역의원 배지 달고 단체장 배지 다는 걸로 만족한다면 그거는 조선시대로 말하면 관료주의하고 뭐가 달라요. 과거 시험 합격해서 자기가 관직 하나 얻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 그거는 공무원이 하고 있잖아요. 조선시대 관료는 지금 뭐가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뭐예요? 국가의 방향,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를 맞춰주고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본인들의 어떤 욕심, 자신들은 다음 총선에도 당선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있고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자기 착각에 빠지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정치를 가지고 있다가는 소멸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밤에도 올공에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 보면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참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 근데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 망한 것 같아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잠시는 어렵지만 어느 훗날에는 그런 분들의 그 가치로 인해서 다시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로 하시고 또 정말 그분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치인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그나마 도움을 될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많이 실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